네, 오늘 하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제가 첫 시간에 그, 강의 소개였나? 이건 아니구나. 이 컨셉을 되게 잘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쵸? 어, 이러한 내용을 이제 했었는데, 내가 이제 뭐, 무슨 코드도 짤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어떤 코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이제 별로 이제 효율적이지 않고, 3번과 같은 세 번째 생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좀 빨리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 단계를 약간 넘어가지고 코드를 뜯어보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X가 아니고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동그라미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과 이제 실제로 제가 코드를 뜯어보면서 이해하진 않을 거고, 제가 그냥 이해한 내용을 주입식으로 이제 전달을 할 건데, 그게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언젠가 이제 그게 혹시 이제 필요할 때, 요거를 이제 이해하는 능력도 키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코드를 뜯어보는 거는 제가 숙제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려운 이런 거를 소개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제 너무 테크니컬하게 특히 이제 공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으면은 너무 이제 좀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코드가 확 달라지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게 전체적인 줄기나 내용을 이해할 때는 굉장히 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 오늘 수업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설명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좀 고민을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 내용을 어,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좀 스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제가 이거 맨날 이제 어펜딕스에 넣어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잘 안 해요. 왜냐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리스트가 이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리스트 2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2에 어펜드 4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2에는 4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를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도 이렇게 4가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깊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 뭐 이렇게 하다가 코드를 딱 짜게 되는 순간 어 거의 뭐라 그래야 되지 멘탈이 딱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멘탈이 딱 깨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경험하지 못하면 굳이 멘탈도 깨질 필요 없고 이것도 굳이 알 필요 없거든요. 되게 어려운 내용까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뭔가 이제 찝찝한 마음을 두고 브로그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는 내용도 뭔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돼라고 이제 물음표가 드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요런 개략적인 내용을 이제 소개할 때는 요런 디테일한 부분은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생략을 했었는데 왠지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예제 있죠? 요거하고 이제 요거 두 개 예제, 그쵸? 요 두 개보다 좀 더 빈번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마주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한번 깔끔하게 최대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제가 그 콜앱에서 얼마 전에 한번 해보고 많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콜앱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 우리 트레이너 할 때 이게 그 학기 초에는 그 그냥 잘 됐거든요. 분명히 제가 이거 그냥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이미지 분석할 때쯤인가 한 5월 5월이 아니고 지금 한 10월쯤 10월쯤부터 트레이닝 아, 아규먼트의 이제 리포트 뭐 요런 옵션을 이제 쓰지 않으면은 뭐 그 이상한 뭐 로그인을 해가지고 막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거든요. 어디 갔지? 에러 메시지를 제가 긁어놨었는데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이제 콜앱으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컨트롤 C 누르거나 뭐 이렇게 뭐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가입해 갖고 뭐 키를 복사해서 넣거나 그냥 키를 복사해서 넣으면은 깔끔하긴 한데 그건 이제 좀 가입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C를 눌러서 제가 빠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막 찾아보니까 일단은 요거를 하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트레이닝 아규먼트 요거를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 전역적으로 이 그 노트북에 한정해서 요렇게 설정을 하면은 이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트레이너가 이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위한 코드고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쓰는 어 코드고 모듈들이고 이제 요거만 이제 좀 새로 보이네요. 그쵸? 요거 정도만 좀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모듈을 이제 불러오고요. 오늘 이제 소개할 내용은 이제 데이터 컬렉터인데 저번에 이제 데이터 셋에 대한 이해를 되게 많이 했었죠. 이 데이터 셋을 잘 다루기만 해도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전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데이터셋을 막 이제 다루고 원하는 데이터 형식을 뽑아서 이제 모델로 이제 전달을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 이게 지금 하기도 하지만 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거기 트레이너라는 거를 끼고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트레이너를 뭐 안 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안 끼고 하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트레이너를 이제 끼고 좀 학습을 하려면은 데이터 컬렉터라는 거를 또 잘 써야 되거든요. 아마 이제 그 어, 데이터 컬렉터의 개념을 이제 잡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컬렉터의 개념을 잡고 이제 요거를 이제 활용하고 이러는 게, 그 처음에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 전까지는 남들이 설계해 놓은 데이터 컬렉터를 이제 이해하고 이제 요런 정도에서 그쳤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컬렉터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수동 설계도 이제 해보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 이거를 이제 쭉 어떻게 이제 변형해가지고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입력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 형태로 이제 변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그, 제 첫 그거, 그 서브 타이틀부터 되게 자극적인지, 별표 3개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일단은 데이터 컬렉터를 잘 설계하는 방법, 트레이너에 들어갈 우리가 인풋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모델은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시다. 트레이너 인풋이랑 모델이 이제 주어졌을 때, 데이터 컬렉터는 요 코드가 동작하도록 설계를 하면 된대요.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 인풋하고 물결 이런 거는 그냥 뭔가 이제 주어져 있다. 모델도 뭐가 이제 주어져 있다. 이러한 가정이고 요거는 이제 기본된 거고 요거 두 개는 기본된 거고 일단 요 코드를 돌려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모델이 CPU에 있는지 GPU에 있는지에 따라 갖고 이제 쿠다 헤더가 나오면은 이거를 이제 그 이렇게 블락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돌리시면 됩니다. 아무튼 일단은 요 코드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 코드를 쭉 살펴보면 뭐 배치 메이커라는 거를 트랜스포머 트레이너를 이제 배치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네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배치 메이커에
get 뭐 테스트 데이터 로더가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 트레이너 인풋,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이너에 넣을 인풋을 그 데이터 로더로 이제 만드는 테스트 데이터 로드로 만든다는 이제 뜻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면은 뭔가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이름을 뭘로 붙일까? 이게 그러니까 배치화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여러 개 이제 소묶음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과정인데 그거를 제가 언더바 배치드 데이터, 그러니까 얘는 좀 임시로 좀 존재하는 상태이고 얘를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배치드 데이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 제너레이터의 형식으로 있고 요거는 그냥 딱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있습니다. 그 제너레이터의 개념을 모르면은 아무튼 여기에서 뭐 이제 언더바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리스트화 시키면 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레인지 4, 아니 5,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이제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0, 1, 2, 3, 4 이러한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얘를 리스트로 이제 형태 변환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있죠. 요거는 이거 자체는 아니지만 이거 그냥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요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제 리스트화 시키면은 요렇게 이제 되는 게 이 상태가 요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리스트 형태로 뭐가 들어있으니까 첫 번째 운수, 두 번째 운수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거기에 첫 번째 운수에 접근을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배치가 되는 거죠. 배치라는 개념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옵저베이션이 예를 들어서 뭐 22개 있다고 칩시다. 22개의 뭐 이미지와 라벨 아니면 22개의 텍스트와 라벨 쌍이 있다고 칩시다. 데이터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거 못하겠다. 아니다. 좀만 더 하면 되겠는데. 20, 21, 21. 금방 하네. 그쵸?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모델이, 다 돌려주면 한 번에 돌려주면 좋겠는데, 돌릴 수가 없거든요. 메모리 부족 때문에. 그래갖고, 나누어서 돌려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씩 나눈다. 3개 정도는 내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배치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하고 이 작은 배치를 만들면 1, 2, 3 이렇게 이제 묶고 그다음에 4, 5, 6 이렇게 묶고 12 묶고 13, 14, 15 묶고 16, 17, 18 묶고 19, 20, 21 묶고 그럼 22는 짝이 안 맞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하나만 묶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다음 이거 전체를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배치화 시키면 이게 이제 배치드 데이터거든요.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 배치드 데이터에는 요렇게 배치가 하나 있고 요렇게 이제 배치가 두 개 있죠. 그다음 요렇게 이제 배치가 세 개,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8개의 배치가 있네요. 그렇죠? 배치 사이즈는 3이고 마지막은 이제 숫자가 안 맞아서 이제 1로 들어가 있고 이제 요러한 식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10개의 데이터가 있다. 10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내가 배치 사이즈 8로 만든다. 그러면은 요렇게 묶이게 됐죠.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0 요렇게 이제 묶이게 되겠죠. 그쵸? 두 개의 배치가 있네요. 요게 이제 배치드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요렇게 0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얘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요런 거. 요런 이제 데이터 이제 튀어나올 건데 그쵸? 이런 애가 이제 튀어나올 건데 얘를 우리가 하나의 배치니까 그냥 싱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코드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 배치드 데이터에는 이제 뭐를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만드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아까 22까지 있던 거를 요렇게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혹은 뭐 그냥 뭐 요렇게 해도 돼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배치 뭐 요런 게 이제 딱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싱글 배치를 이제 뽑아내 가지고 이 그 싱글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컬렉터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모델에 집어넣는 이러한 코드입니다. 일단은 아무튼 뭐예요? 외우세요. 이 코드가 돌아가면은 데이터 컬렉터가 잘 설계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컬렉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잘 설계되었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코드를 돌아가게끔만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입력으로 넣을 거니까 모델의 입력에 쓰이는 그 뭐지? 그 필수적인 아규먼트들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하도록 우리가 잘 그 바꿔주면 되죠. 열 이름 같은 것도 바꿔주고 이 트레이너 인풋에서 이 싱글 배치를 얻는 이제 여기까지의 코드는 그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거는 고정 코드예요. 고정 코드. 그래서 트레이너 인풋으로 뭔가 이제 싱글 배치를 일단 어떤 식으로든 얻어내고 이 싱글 배치를 데이터 컬렉터에 넣어가지고 모델 입력으로 이렇게 따다닥 그러니까 딱 변환시키고 딱 변환시키면 이제 모델이 이제 그 출력하는 이제 어떠한 값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얘가 이제 되면은 실행되었다면은 데이터 컬렉터가 잘 설계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설계된 데이터 컬렉터를 이 그 요렇게 트레이너에 놓고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너가 이제 잘 돌아가요. 어. 이런 코드 특히 이제 요 과정에 이르는 코드를 이제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제가 코드를 뜯어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드 뜯어보고 저랑 이제 비슷한 결론으로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코드를 여러분들이 뜯어보는 게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는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올릴 거고요. 그 그 이 수업 끝까지 그러니까 이 학기가 이제 끝날 때쯤 제가 듀를 잡아가지고 그때까지 내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시면 되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면서 풀어도 되고 친구끼리 상의하거나 아니면 좀 협력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그 했다 안 했다 이 정도만 이제 하고 그냥 스스로 좀 공부하는 그리고 코드 뜯는 거를 제가 이제 어디에서 뜬 그 막히는지 그런 거를 봐주면서 그 실력 향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숙제를 내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뭐 잘 이제 못하겠다고 하면은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트레이너 인풋, 트레이너 인풋은 제가 보통 트레이너 인풋은 이제 데이터셋으로 정리해서 많이 쓰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요것도 이따가 좀 볼 겁니다. 나중에. 아무튼 우리가 처음 배웠던 이제 요거였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IMDb 데이터를 이제 보고 되게 이제 그 뭐지 코드가 이제 되게 만만해 보이죠. 이런 코드들이. 어, 그래서 이거 그 토커나이저 써가지고 이제 프리 프로세싱 하는구나. 맵에 태워가지고 뭐 이제 요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어, 요 코드를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제가 이거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이 콜앱에서 할 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정을 하나 파가지고 이 IMDb 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좀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좀 먼저 좀 실행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아니고 그냥 원래 코드는 이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많은 데이터 오니까 그럼 또 지금은 실제 분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개의 텍스트하고 이제 라벨, 요것만 이제 불러가지고,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게 숫자가 좀 적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그 다음에 또, 언슈퍼바이즈든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냥 트레인만 이제 10개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트레인 들어간 다음에, 이 쓰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접근하면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여기에다가 평가 라벨이 이제 0 아니면 1이 있겠죠. 그래서 IMDb 데이터,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쓰는 거, 토크나이저. 요거인데, 이제 그냥 이거를 제가 그 모드를 그냥 임포트 트랜스포머라고 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점 뭐뭐뭐로 이제 받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쵸?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것도 제가 뭐 프리 프로세서 언더 펑션 요런 이름을 원래 또 잘 쓰진 않은데, 이것도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베꼈습니다. 요거예요. 요것도 제 스타일은 IMDb하고 뭐 트랜스폼드 이렇게 제가 이름 붙였을 것 같은데 뭐 토크나이즈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도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콜렉터가 먼저 나오고 토크나이즈 여기 있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이 코드에 있는 변수 이름이나 양식을 거의 다 베낀 겁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만든 거예요. 예, 아무튼 이제 이 우리가 토크나이즈드 IMDb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넣었잖아요. 트레이너에다가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넣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뭐 여기는 뭐 넣는 거 뻔하고 모델 넣는 거 뻔하고 그쵸?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이거 넣는 거 뻔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뭐 토크나이즈도 그냥 뭐 넣는 거 뻔하고 이거 매트릭도 애큐러시 계산하는 거 넣겠지.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는 얘를 이제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서 넣을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이제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얘가 이제 잘 그러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트레이너 이거 전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거를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설계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잘 설계되었다면은 어떠한 일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할 수 있냐면은 요게 이제 돌아가죠. 요게 이 코드도 돌아가고 여기에서 이 코드도 돌아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란 데이터나 니면은 뭐 또 새로운 데이터를 이거랑 비슷한 양식으로 맞춰서 넣기만 하면은 프레딕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그 프레딕 안에 있는 이 점점점에 있는 요러한 그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요런 것들 있죠. 요거를 제가 트레이너 언더바 인풋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앞으로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트레인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제가 트레인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요거를 트레이너 인풋 아무튼 얘가 돌아가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트레이너 인풋에 넣을 것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레퍼런스를 보고 쭉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변형해서 트레이너 인풋,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가 많네. 텍스트 라벨, 그 다음에 인풋 IDS, 어텐션 마스크. 이제 보니까 뭐 대충 알겠죠. 그쵸? 얘를 이제 변환해갖고 착착 요렇게 이제 두 개 만들고, 맵을 태웠으니까, 원래는 아마 요렇게 있었을 건데요. 맵을 태운 결과는 이제 얘를 맵 태워서 이제 요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 딕셔너리하고 이 딕셔너리하고 이제 합쳐져갖고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나온 게 되겠죠. 모델을 그냥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그 모델을 이제 갖고 왔고, 제가 이렇게 모델이라는 오브젝트까지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럼 트레이너 언더바 인풋이랑, 모델이랑, 요 두 개가 그 지금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데이터 콜렉터는 여기서 어떻게 잡았냐면은 일단은 얘네가 그 잡아놓은 방식을 우리가 보고
나중에 좀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은 뭐 데이터 컬렉터 위드 패딩하고 토크나이저 놓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테 이렇게 놓고 저렇게 돌리니까 돌아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요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쵸? 여기 앞에 이제 트랜스포머 요렇게만 이제 넣어주고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이 예제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싶은 거는 요거는 우리가 레퍼런스에 있는 코드를 그냥 다 그대로 들고 와서 베껴 넣은 거기 때문에 맞는 코드에 일단 잘 돌아가는 코드였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우리가 데이터 컬렉터를 설정했을 때 이게 올바른 데이터 컬렉터가 이제 설정되어 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본다는 거는 이 코드가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 코드가 돌아간다면 이제 적절한 트레이너를 만들어 갖고 얘가 이제 실행되면은 뭐 그 다음에는 뭐 학습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그 올바르게 그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얘를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얘가 이제 정상 동작하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라라는 게 이제 예제입니다. 프로 보면은 그냥 그 외우자고 했죠. 뭔지 모르겠죠. 이게 돌아가면 끝난다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고 트레이너 인프 이제 일단 해볼까? 되네. CPU가 맞나 보다. 그러면은 돌아가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돌아갔어요. 돌아갔어. 잘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설계된 데이터 컬렉터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지? 이제 그 이거를 이용해서 진짜 트레이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서 이제 찍혔으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인데 얘는 사실 그 가짜 트레이너라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거 배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트릭을 써가지고 만든 좀 이상한 형식의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그냥 트레이너라고 하면 오히려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배치 메이커 요렇게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 말고 배치 메이커 말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썼던 트레이너를 이제 만들어서 설계를 해보면은 트레이너 트랜스포머 자동화 성형이 안 되지. 맨날 VS 코드에서 하다가 여기 오니까 뭔가 이제 적응이 또 안 되네. 데이터 컬렉터는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 트레이너에서 프레딕션을 이제 해주면은 인풋 이제 요거를 이제 넣어주면은 뭐가 이제 실행이 잘 된다는 거죠. 얘가 실행이 되면 사실 끝난 거지. 잘 설계가 된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아웃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잘 실행이 된다. 그래서 확인했죠. 잘 설계됐는지 확인했고 이게 잘 동작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 코드를 좀 봅시다. 그래도 이제 슬슬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 여기에서 일단 그 배치 메이커 좋아요. 여기까지 딱 보면은 요 코드 있죠. 요 코드는 딱 보니까 이게 리스트로 되어 있네. 내가 만든 패키지 그거 할 걸. 리스트의 랭스를 보니까 랭스가 2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데이터 있죠. IMDb 요게 10개였잖아요. 근데 이 지금 어, '어, 요거의 랭스는 이고 그리고 이거는 2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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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배치 데이터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은 얘도 그 배치화된 자료를 의미하는 거잖아. 요것도 랭스가 2거든요. 얘는 이제 타입이 또 리스트고, 랭스가 2인 리스트니까 요거랑 요거에 이제 타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 둘 다 이제 타입이 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에는 다시 이제 랭스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8.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 실제로 이 숫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원소가 8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랭스를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요거는 2가 됐죠. 그래서 이제 9, 10, 이러한 식으로 지금 뭔가 이제 그 구조가 이제 잡혀 있는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아까 이제 봤던 대로 이제 요러한 꼴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MDb 데이터 총 10개가 있잖아요. 배치 사이즈가 이건 8이었던 거야. 이 배치 사이즈는 디폴트 배치 사이즈가 8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남아가지고 두 번째 배치가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 트레이닝 아규먼트의 이 트레이너의 디폴트 배치 사이즈는 이제 원래 이제 8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 설정을 하지 않으면 8로 들어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면 이제 달라지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빼기 1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끝에 있는 요 두 개가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아홉 번째하고 열 번째에 이제 관측치가 남아가지고 이제 요런 애로 이제 보이게 되겠죠. 요런 애로 이제 보이보다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하나의 배치라는 거를 의미하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두 개 그게 있는데 관측치가 있는데, 첫 번째 관측치를 쭉 보면은 너무 답답해서 좀 써야 되겠다. MP 2024 쇼딕트였나?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가 있었죠. 어, 아유 편하네 씨. 음. 세 개가 있고 라벨, 인풋, 그다음에 어텐션 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고, 라벨은 이제 0, 인풋은 512 이렇게 되어 있고, 어텐션 마스크 그러니까 뭐 무슨 텍스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텍스트가 이렇게 숫자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얘는 이제 두 번째 옵저베이션이야. 그 라벨은 0이고 인풋 아이디에서 297,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두 번째 배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쇼 리스트. 쇼 딕트 리스트 이거 통합해서 제가 쇼라고 이제 만들긴 했거든요. 요렇게 하면 이제 그 딕셔너리든 리스트든 이제 알맞은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좀 더 이제 편하게 제가 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얘는 이제 첫 번째 리스트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었고, 그쵸? 요렇게 이제 쭉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요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죠. 그쵸? 이게 그 두 번째 배치. 그러니까 배치드 데이터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고, 다시 7, 8, 그다음에 9, 9, 1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배치드 데이터에서 이제 빼기 1이 이제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요 90에 해당되는 옵저베이션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여기 있는 1, 2, 3, 4, 5, 6, 7, 8에 대한 이제 옵저베이션들이 이제 이렇게 쭉 보이게 되는 거죠. 2, 3, 4,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거를 이제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배치, 얘는 이제 두 번째 배치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이제 뭐 값들이 조금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배치에는 이제 8개의 자료가 있고, 두 번째 배치에는 2개의 자료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생략입니다, 생략.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제 야오야오 비슷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뜯어보면은. 아무튼 이제 그 구조가 이제 좀 머릿속에 이제 들어오시죠. 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첫 번째 관찰 얘는 일단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의미. 하나의 배치. 그러니까 싱글 싱글 배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 싱글 배치를 가지고 모델에 이제 넣어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모델에 이제 넣고 싶어요. 이게 모델에 들어가면은 동작할까? 그 딱 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든 뭐를 넣던지 이게 되겠어요? 그냥 안 될 것 같죠. 왜냐면 이거 텐서도 아니고 그쵸?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할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이제 돌려보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뭐 요렇게 해봅시다. 요렇게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거를 이제 봤더니 이상하게 생겼어. 안 될 것처럼 생겨서. 부적절해 보이는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시 에러가 납니다. 또 다른 관찰을 이제 해볼 건데, 요거 있죠? 요거를 데이터 컬렉터에 넣잖아요. 그럼 뭐가 이제 나오는데 어 텐스 진짜 예쁘게 정리됐고 이것도 예쁘게 정리됐고 이거는 진짜 예쁘죠, 그렇죠? 요것도 지금 보니까 요것도 한번 우리가 MP 204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좀 살펴보면은 인풋 그 다음에 어텐션 마스크 라벨 있고 라벨이 따닥 두 개가 텐서로 들어있고 옵저베이션 두 개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여기에 인풋 아이디스하고 인풋 그 다음에 어텐션 마스크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 곱하기 뭐에 이제 텐서로 너무 예쁘게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심지어 이제 타입도 인트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얘는 이제 느낌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되게 적절해 보이는 이러한 이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수업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 이제 의미보다 형식이 중요하다. 코딩에서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 둘 다 의미는 똑같아. 얘도 이제 하나의 배치를 의미하고 요것도 지금 하나의 배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역시 하나의 배치를 의미하. 그런데 이것은 모델의 입력으로도 적절한 형식.
사실 매우 적절한 뭐 이런 거보다 그냥 매우 적절한 게 어디 있어? 그냥 적절한 거고 적절하지 않은 거면 끝난 거지, 그쵸? 그 모델의 입력으로 너무 적절하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면 돼요? 넣어보면 되지. 어, 자, 이럴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딱 보니까 뭐 세인 디바이스 어쩌고저쩌고 쿠다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보이는 거로 봐서 뭐가 이제 하나는 GPU 있고 하나는 CPU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이게 모델이 GPU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여기 트레이너에서 이제 이렇게 넣는 순간 모델이 이제 GPU로 이제 올라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시 어 이렇게 이제 내려주고 하면은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일단 가볍게 체크를 해봤는데 이 데이터 컬렉터에 대해서 조금 그 제가 심화 이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돼 이러한 형식으로 정리해 배치화된 자료가 있다고 할 때 배치드 데이터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배치 1, 배치 2. 그다음 배치 1이랑 배치 2도 이제 다시 또 뭐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겠죠. 우리 예제 같은 경우는 배치 2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제는 이런 꼴이었죠. 여기 이제 배치드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방금 본 거는 배치 1, 배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이 배치 1은 뭐그 1, 2, 실제로 이 숫자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요런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배치 2는 이제 요렇게 요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형식에서 데이터 컬렉터는 있죠. 그 싱글 배치. 그러니까 배치 1이든 배치 2든 그러니까 어떤 배치든 상관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모델이 처리 가능한 형태로 형식을 포맷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요게 실행되게 해주고 1이 아니고 여기 2를 넣어도 실행되게 해주고 2가 아니고 3을 넣어도 실행되게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n을 넣어도 이제 실행되게 해주고 요게 이제 실행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실행이 되고 얘도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실행되면은 아웃풋이 이제 한 줄, 두 줄, 뭐 해가지고 여덟 줄일 겁니다. 데이터 여덟 개니까. 네, 요거는 이제 두 줄이 나오죠. 이렇게 한 줄 나오고 이렇게 두 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이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얘는 실행을 시켜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형식이 또 조금 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싱글 배치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배치드 데이터니까 요렇게 해야지 싱글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 컬렉터는 싱글 배치를 우리가 모델에 넣을 때 싱글 배치만 모델에 이제 계속 넣거든요. 왜냐하면 전체를 못 넣고 쪼개서 넣어야 되니까 그 싱글 배치를 모델에 넣을 때 그 순간 모델이 이제 원하는 형식으로 포맷을 탁탁 맞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 우리가 다시 이제 모델이랑 트레이너의 자료 처리 과정을 좀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사실 모델의 자료 처리 과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그 실제로는 이제 이 코드하고 여기에다가 점 포워드라고 이제 치는 거하고 그냥 똑같은 효과라고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쳐가지고 모델 인풋 이렇게 넣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델 인풋이 어떠한 그 동작으로 그 이 계산이 되냐. 그냥 이 모델.forward라는 펑션이 있어갖고 그 펑션이 이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하고 썰렁한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트레이너하고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트레이너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모델이 모델.forward라고 치면은 트레이너.predict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모델 인풋이라고 여기에서 한 것처럼 이것도 트레이너 인풋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트레이너 인풋을 넣었고 프레딕션을 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 과정이 배치와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그냥 제가 이거는 데이터 컬렉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추론의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국에는 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고 치면은 요거를 우리가 모델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쪼개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했죠.
뭐 물론 이제 진짜 리얼에서는 이 10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럴 것 같진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뭐 10억까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델에 다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쪼개 갖고 8개씩 쪼개 갖고 이 묶음을 이제 넣는 요런 방식입니다. 제가 그냥 그 편의상 요렇게 10개만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 거고. 자, 요렇게 이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그 모델에다가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배치 1, 그 다음에 배치 2라고 이제 했을 때 모델에다가 여기 배치 1을 이제 넣어줘서 이게 돌아가면은 좋겠는데 안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컬렉터를 넣어가지고 잠깐 다시 이게 보통 안 돌아가. 그쵸, 당연히. 여기서 봤잖아. 이게 안 돌아가죠, 보통. 되게 부적절한 뭔가 이제 타입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보통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배치 1을 포맷을 맞춰줘요. 배치 1을 어디에다가 이제 넣어갖고 컬렉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컬렉터가 그러니까 데이터 컬렉터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모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모은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10개의 자료 중에서 8개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모델이 이제 입력하기 그러니까 처리하기 좀 좋은 형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이제 모은다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요거가 처리되면은 하나의 배치에서 그 데이터가 이제 잘 처리가 된 거잖아요. 요걸 이제 컬렉티드 데이터라고 이제 제가 이름 붙였는데 요게 이제 그 내부 코드에서 이제 포매티드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데이터 컬렉터라기보다는 뭐 좀 더 그 직관적으로 뭐 다른 이름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데이터 컬렉터 뭐 이제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요 이름보다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어,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서 요로 변수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 변수 이름은 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이게 변수 이름이 틀린다고 뭐가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이 컬렉티드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동작한다는 거지. 요런 형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동작해야 함. 이게 동작 안 하면은 뭐예요? 이게 동작 안 하면은 데이터 컬렉터가 제일 잘 설계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아무튼 잔소리를 좀 해가지고 이거 그 복습을 약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 요거에서 여기까지 요렇게 만드는 거 있죠. 요게 어 배치화입니다. 크게 배치화. 그러니까 크게 배치화 데이터 퀄리티 추론의 이제 3단계를 거친다. 뭔가 배치를 크게 만든다라는 말처럼 들려갖고 아까 방금 좀 그 고쳤습니다. 요게 배치화예요. 요게 배치화고 그럼 배치화가 끝난 배치드 데이터가 나오는데 싱글 배치드 데이터를 만들고 싱글 배치에 접근을 해요. 그다음에 싱글 배치를 데이터 컬렉터를 통해 갖고 뭔가 이제 형식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싱글 배치를 갖고 컬렉티드 데이터를 만들잖아 무조건. 그렇죠? 모델에 넣기 위해서. 이게 요 과정이 그냥 제가 아까 이름 붙인 데이터 컬렉팅입니다. 요가죠. 추론은 뭐냐? 뻔하죠. 요게 이제 추론이죠. 추론이 뭐겠어? 그냥 우리가 맨날 하는 그게 추론이지. 그렇죠? 요게 이제 추론. 그래서 이게 어, 요 과정이 배치와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이제 데이터 컬렉팅, 요 과정이 이제 추론. 요랑 이제 세 개 단계를 거친다. 뭐를 할 때? 이거를 할 때, 요거를 할 때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요 코드가 실행되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너 인풋을 무슨 펑션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가 배치드 데이터가 됩니다. 배치드 데이터가 되면은 그 얘는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싱글 배치를 여기서 이제 폼으로 돌리면서 그 싱글 배치를 데이터 컬렉터로 포맷을 맞춰주고 이 포맷을 모델에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다른 싱글 배치를 넣고 이거를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요. 실제로 이제 요거하고 요 코드하고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당연히 얘는 이제 10개가 쭈르륵 나오고 얘는 8개 나오고 뭐 8개 나오고 8개 아니 8개 나오고 2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나올 테니까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거고 이 과정에서도 뭐 이제 원래 그 트레이너는 그 이 모델이랑 뭐 이런 거를 이제 GPU로 올리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지. 우리가 얘는 이제 GPU 연산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딘가에 모델을 to 쿠다 요렇게 이제 올려주는 요랑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배치드 데이터는 그냥 여기는 다 이거를 쿠다로 올리면은 끝나겠지. 그 터져버리겠죠 메모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딘가에 GPU가 아닌 다른 데 어딘가에 남겨놨다가 이 싱글 배치를 쿠다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싱글 배치는 이제 또 쿠다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CPU로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싱글 배치로 또 쿠다로 올리고 막 이런 그 뭐야 이제 되게 디테일한 그 이코딩으로는 쉬운데 이코딩으로 그러니까 말로 뭔가 알고리즘을 막 그 설명하는 거 되게 쉬운데 이제 손으로 직접 짜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이거는 되게 어려운 요러한 그 귀찮은 일들을 되게 해주는 로직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차치하고 대략적인 뼈대만 놓고 보면 이거는 요런 느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아무튼 요거 이제 살펴봤습니다. 트레이너하고 모델의 자료 처리 과정을 좀 비교했고, 우리가 이제 트레이너 점 프레딕을 할 때 세 개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배치와 데이터 퀄리팅, 그 다음에 추론의 과정으로 이제 거치는데 실제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가지고 딱딱 짜여져 있진 않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고, 그 뭐 이 사이사이에 다른 자잘한 과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쿠다에 올렸다 내렸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한 코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워커 같은 게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유닛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쫙 뿌려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빨리 계산하게 해주는 그러한 로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되게 그 공학적인 여기서 공학적이라는 거는 그 컴퓨터 공학적인 그러한 코드들이 이제 최적화를 위한 코드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얽혀 있어갖고 딱 분리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그냥 억지로 분리했어요. 억지로 그냥 이 코드 조각을 이제 분리를 하니까 이렇게 그 배치와 데이터 퀄리티 추론 요거에 관련된 코드를 우리가 실제 이제 눈으로 볼 때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트랜스포머의 트레이너하고 모델은 그대로 놓고 데이터 컬렉터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항등함수죠. 람다 X 입력이 X인데 출력이 이제 X 요런 걸 우리가 F라고 하면은 F에다가 100을 넣으면은 100이 나오겠고 300을 넣으면 300이 나오고 넣는 그대로 나옵니다. F에다가 메롱을 넣으면은 메롱을 나오고 그냥 아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입력 그대로 그냥 흘려주면 되니까 요게 이제 항등함수입니다. 데이터 컬렉터를 항등함수로 넣어요.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 컬렉터는 이제 뭔가 그 싱글 배치를 형식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펄스 시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제 통과시켜 버리니까. 아무튼 이러한 트릭을 써가지고 배치 메이커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에는 get test data loader라는 이제 그 뭔가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 한 번 쓰기 위해서 요거를 그냥 만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트레이너 인풋을 집어넣으면은 뭔가 이제 배치드 데이터 비슷한 그러니까 리스트화 시키기 전에 뭔가 리스트랑 비슷하지만 리스트는 정확하게 아닌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걔를 이제 리스트화 시켜갖고 이렇게 만드는 배치드 데이터까지 뽑는 거를 우리가 배치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트레이너 인풋을 배치드 데이터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고 유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싱글 배치 있죠. 여기 배치 데이터에 뭐 그 첫 번째 원소를 뽑든 두 번째 원소를 뽑든 세 번째 원소를 뽑든 뭐를 뽑든 한테 싱글 배치에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싱글 배치를 갖고 컬렉티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델에 이제 넣어주기 위한 그 형식 맞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예요? 얘는 리스트화 시켰으니까 리스트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치드 데이터를 이렇게 폼으로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포문에서 이 데이터 컬렉터가 그리고 이 포문은 이제 돌 때마다 싱글 배치가 서로 다른 싱글 배치가 계속 들어오겠지. 하나의 배치가 이게 데이터 컬렉터를 거쳐 가지고 이제 컬렉티드 데이터로 바뀔 거 아니에요. 요 과정이 데이터 컬렉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추론은 컬렉티드 데이터가 이제 모델에 들어가서 모델의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 요게 이제 추론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코드를 요거로 분해해서 나누면은 이러한 개념으로 분해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